오늘은 자 주도권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한 주제로 제가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분석하고자 하는 팀은 DM프릭스가 가장 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조금 알고자 하는 팀이지 않을까 해서 DM프릭스로 좀 정했고, 그 유튜브 게시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게시글을 읽어보시면 이제 앞으로 영상을 어떤 식으로 만들지 방향성에 대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한번 좀 읽어보시면 왜 이 영상을 만들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그럼 시작 한번 할게요. 주도권 획득과 관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려고 하는데, 주도권을 관리하고 획득을 하는 이유는 저번 시간 때 자원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제 오브젝트가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오브젝트 관리가 즉 주도권 땅 관리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브젝트가 이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오브젝트가 또 자원을 가져다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 주도권 획득과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다라고 생각을 간단하게 하고, 그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센터 주도권이 있었을 때 이제 센터 홀드를 할 때 어떻게 홀드를 하는지 조금 아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은데요. 규민 선수와 해븐 선수의 포지션이 다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기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상황에 맞춰서 이제 유동적으로 일선을 투자를 센터에 투자를 할 때도 있고, 상황에 맞춰서 백업수가 센터를 홀드하는 경우도 각각 존재합니다. 그 조건이 버티는 능력은 일선과 백업이 동등하게 기량적으로 있고요. 그래서 버티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센터 주도권이 있었을 때 일선 선두 운영일 경우, 즉 센터에 영상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영상을 먼저 보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규민 선수가 센터에 먼저 홀드를 하고 있는 이유는요. 음, 간단합니다. 정보 취합을 해서 운영을 유동적으로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일선이 오더를 하고 일선이 게임을 흐름을 구도를 잡아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선 기점으로 정보를 취합을 해서 그러니까 일선이 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의해서 유동적으로 게임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백업 선두 운영일 때는 이제 저 아까 규민 선수가 아까 영상 봤듯이 뭐 어떤 그 판잣집에 백업 선수가 들어와 있을 경우에는 1선은 후방에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후방을 막고 다음 서클을 외곽에 들어오는 팀들을 다 쳐내면서 게임을 하자라는 의도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홀드라고 했을 때 센터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을 때 상황에 맞춰서 일선을 투자를 해야 할지, 그러니까 백업을 투자하고 후방을 쳐내면서 우리가 이 주도권을 지켜나가면서 게임을 해야 할지가 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도권 이제 관리하는 방법에 의해서 라인 수합에 대한 걸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뭐 배틀그라운드에서 라인 수합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그게 라인 수합이 그냥 일종의 조금 배틀그라운드 용어를 쳤으면은 한 백업이랑 조금 동등한 용어의 특징과 좀 똑같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라인 수합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설명을 한번 하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주도권이 있는데 주도권보다는 파밍에 좀 더 신경을 쓰는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DM프릭스가 그런 실수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그 대상자분들, 뭐 아마 뭐 일반인 분도 될 수도 있고, 뭐 게임의 뭐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뭐 경쟁과 스크림과 뭐 여러 가지를 막 많이 해봤지만, 어, 공통적으로 이게 주도권보다는 그 파밍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라인 수합에 대한 게 주도권은 1선이 먼저 왼쪽인 사진 봤을 때 1선이 먼저 규민 선수가 먼저 파밍을 하고 있으면 이제 헤븐 선수가 라인 교대를 해서 규민 선수가 이어서 파밍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주도권 관리가 필요하고요. 다른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백업 선수인 이제 헤븐이 라인을 이렇게 주도권을 쥐고 홀드를 하고 있으면 규민 선수가 라인을 수합을 해서 그러니까 너 파밍하고 와라 이런 식으로 하시던지 그 외에 있는 팀원들은 이제 이 두 선수가 이제 교환을 하면서 파밍을 하니까 파밍이 제대로 잘 안 되겠죠.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두 선수가 남은 선수들이 좀 필요한 파밍을 조금 더 대신 그러니까 해주는 능력이 조금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뭐 딱히 주도권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냥 주도권을 너무 관리를 안 하고 파밍에만 신경 쓰는 그런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대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합니다. 심지어. 그래서 혹 그냥 조금 필요한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내용을 넣어봤고요. 엄청 중요한 내용은 딱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파밍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제가 이 내용을 넣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스플릿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할 건데 스플릿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이론을 먼저 알아야 하는 이유가요. 스플릿은 투투에서 변형이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원이 두 개입니다. 집이 두 개란 소리거든요. 땅이 두 개란 소리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교집합이 보이시죠? 헤븐 선수 있는 쪽 라인이 교집합이 보이실 텐데 규민 선수가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오산이고요. 한 땅덩어리 안에는 헤븐과 규민이 한 세트로 있기 때문에 두 명인 셈이고요. 반대편 땅덩어리도 DL과 살루트가 있기 때문에 한 땅덩어리 두 명씩 두 명씩이기 때문에 투투인데 교집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땅에 겹쳐 있지 않습니까? 헤븐 선수도 DL과 살루트 쪽으로 힘을 바로 실어줄 수 있기 때문에 3명과 1명, 즉 3-1 스플릿, 그러니까 1-3 스플릿이라고 얘기하죠 보통은. 이렇게 1-3 스플릿의 개념도 되고요. 2-2도 된다 이거고요. 그리고 개개인적으로 1-1-1-1도 가능하게 되고 한 땅덩어리로 다 합쳐서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헤븐이 교집합의 라인이 있기 때문에 4명이라고 하는 힘 투자라고 하는 개념도 포함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원투원이라고 하는 개념도 이 DL 선수가 교집합 라인 쪽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헤븐하고 같이 쓸 경우에는 원, 투, 원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플릿은요 이런 식으로 투투에서 변형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플릿을 통해서 1-3 스플릿을 이제 하면서 라인을 호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 건데, 이거는 이제 주도권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알아야 하는 이유는요, 시야 범주에서는요, 본대가 규민 선수가 지금 판자칩을 정해놨죠. 저 판자칩 기준에서 시야의 범주가요, 왼쪽에서 봤을 때 시야가 이만큼밖에 안 보입니다. 2집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야 범주가 한 이만큼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북쪽으로 봤을 때 루인스가 뒤편까지는 안 보이지만 여 라인까지는 판자집에서 잘 보일 겁니다. 그리고 닭다리 라인까지 다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인까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 땅덩어리 범주 안에서 땅을 펼쳤을 때 디엠프릭스의 주도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엠프릭스가 이제 궁극적으로 최종 스플릿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헤븐 선수와 규민 선수가 판자집을 지키고 있고 디엘 선수는 일명 닭다리라고 하는 능선에서 이제 홀드를 하고 있는 상태고 살루트 선수는 저기 원집이라고 하는 버티는 라인에 한 명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생각하겠죠. 너무 과도한, 너무 무리한 스플릿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제가 이 이론을 통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당장 디엘 선수가 본대를 백업도 해야 되고 슬로트 쪽으로도 백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빌드업을 봤을 땐요. 근데 디레 선수가 닭다리 라인에는 식생이 굉장히 많고 푸시가 들어온다면은 굉장히 혼자 막기 힘든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디엘 선수가 볼 수 있는 라인 범위는 아마 많이 못 볼 겁니다. 한 이만큼 이 범위 라인까지밖에 안 보일 텐데 그 라인 이 뒤편에서 백업이 푸시가 들어오게 되면은 디엘 선수는 닭다리를 내어줘야겠죠. 이거를 이제 방지하고자 본대에서 이렇게 시야 범위가 나오죠. 아까 시야 범주가 이만큼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라인이 호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쉽사리 이렇게 백업을 못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디엘 선수가 여유롭게 이 그 포친키 차고집을 시야를 마킹을 하면서 살로트 쪽으로 못 올라가게끔 시야를 봐주게 되면은 살로트도 디엘 선수와 라인이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인을 호환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지정한 본대에서 라인을 펼치고자 할 때 우리 지금 현재 위치한 이 본대에서 그 동서남북으로 보여지는 시야의 범위가 어떤지부터 파악하신 후에 그 시야의 범주는 주도권이 될 수 있고 그 주도권에서 라인을 더더더 펼쳐 나갈 수 있다. 근데 라인의 호환은 이제 각 위치에서 라인의 커버, 시야를 통해서 커버가 될 범주 안에서 라인을 호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도권 관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 건데 자기장 바뀌기 20초 전에는요. 타 팀들이 박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도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홀드와 백업의 기본은요, 두 명에서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 영상을 조금 보도록 할 건데,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은 자기장이 바뀌기 20초 전에 살루트가 있는 집에 규민 선수가 이제 가치가 높다고 판단을 해서 저 자리를 홀드를 하고 있는 살루트 쪽으로 20초 전에 박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백업을 가는 장면이에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죄송합니다. 다시 볼게요. 영상이 전체 화면 안 되냐? 이렇게 보시면은 화질이 조금 구린데 그냥 좀 감안을 하시고 감안을 하고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규민 선수가 자기장이 다치기 한 20초 전쯤에 출발하는 장면입니다. 출발하고 있고 살로트 쪽으로 합류를 하죠. 이게 이제 이 근거입니다. 그 주도권을 관리하는 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가치가 높은 자리라고 판단이 되시는 거라면 이제 미리 누군가가 백업을 해야 되는 누군가가 미리 이제 조금 들어가서 백업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주도권 관리를 하실 때 가치가 높은 자리라면은 이제 20초 바뀌기 전에 바뀔 수 있으니까 한 명 홀드를 하고 있는 상태라면 한 명이 미리 백업을 갈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힘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알아야 하는 이유가요. 힘을 유지를 해야지 주도권을 이제 관리를 할 수도 있고 이게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원초적인 방법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 내용을 왜 설명하냐면은 자기장이 20초 전에 바뀌기 전에 이제 우리가 4명에서 박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왼쪽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위에 기찻길집이라고 하는 이 집 라인 집단지가 조용하다라고 하는 정보가 파악이 됐습니다. 자기장이 20초 전에 바뀌었고 차를 타고 이 상황에서 한 점 돌파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타 팀들도 저 자리를 한 점 돌파를 하기 위해서 달려올 거고 우리가 좀 더 가깝기 때문에 한 점 돌파를 미리 빡 했을 때 충분히 우리가 저 기찻길집을 뺏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초 전에는 질러서 먹을 수 있는 라인까지는 박는 게 제일 좋습니다. 타 팀들도 박으려고 찌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동시에 꽝 하고 박았을 때 교전이 발생할 수 있는 변수는 존재하겠지만 그 변수를 이제 우리가 아이고 밖에 그 배달이 와가지고 배달 좀 잠깐 받고 왔고요. 그래서 제가 편집을 할 줄 몰라가지고 영상이 조금 길어질 수 있다라는 점 양해 먼저 구할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점 돌파를 해야 되는 게 게임의 고정적인 패턴이고요. 지를 때 20초 전에 지를 때 주도권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한 점 돌파입니다. 그때 이제 꼬리를 맞추지 못한다라면은 이제 규민 선수가 잘리죠. 그러면은 원초적으로 힘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았을 때 센 팀과 디엠프릭스의 팀 자체의 힘적인 구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한 점 돌파를 못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도권 관리를 마지막
내용들인데 반복적인 게임 패턴과 주도권 가치를 정하는 방법인데 사람들이 주도권 가치를 좀 잘 파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조금 일반인 분들에 한해서 또는 뭐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자기장이 보시게 되면은 집이 굉장히 많죠. 이럴 경우에는 어, 주도권의 가치는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투투 스플릿과 4명을 투자를 하시죠. 왜냐면 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쉽사리 땅을 펼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집은 나가게 되면은 뺏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무리를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투투 스플릿과 4명이 조금 이상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기장에 따라서 능선이 많은지 집이 많은지를 판단을 하셔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하셔야 할지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수비를 집을 통해서 동시에 가져가야 돼요. 박았을 때 집에서 막아야 되고요. 집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수비를 해야 됩니다. 그쵸? 능선 같은 경우에는 내 쪽에 사람 온다 하면은 차 타고 글로 차 타고 이동을 하죠. 근데 집은 아닙니다. 집은 받기 때문에 집에서도 공격해야 되고 집에서 수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도권의 가치를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장에 능선이 많은 경우에는 13 스플릿 또는 투투와 원투원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지금 그걸 설명하기 전에 식생과 고점을 이용한 플레이가 게임의 패턴이고요. 외곽 라인의 수비에 힘을 투자하는 것도 게임의 패턴이고요. 중심부는 밀기 힘듭니다. 게임 패턴입니다. 아웃라인에서 각을 잘 쳐내면서 하는 운영이 되는 것도 게임의 패턴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패턴을 통해서 사진을 볼게요. 한 명, 세 명이죠. 아웃라인 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거 다 막고 있고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센터 라인을 외곽에서 게임 패턴에서 센터 라인을 그러니까 이 능선에서의 중심부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중심부까지 획득을 안 해놓으면 전부 다 4명이 아웃라인에 집중을 해버리면은 다음 그 싸움을 끝나고 다음 턴 때 또 밀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돼요. 그때는 문제예요. 그래서 아웃라인을 칠 때는 한 명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라인 범주 내에서 안쪽에 미리 한 명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자기장이 바뀌었을 때 다음 턴을 써야 될 때 이미 안쪽에 먹어놓은 팀원 쪽으로 합류를 하면서 게임을 유동적으로 풀어나갈 수가 있는데 4명이 전부 다 아웃라인에 가 있으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건요 13 스플릿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3명에서 아웃라인을 쳐내셔야 됩니다. 주도권이 능선에서는요 저 돌산이라고 하는 게 주도권이 되는 게 아니고요. 능선은 골고루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땅으로 봤을 때는 저 돌산이 주도권이 되겠지만 다 골고루 붙어가지고 쓸 거기 때문에 주도권이라고 하면은 내가 먹고 있는 그 위치와 아웃라인이 내 주도권입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아웃라인을 쳐내야 된다라는 게 이 핵심이고요. 중심부는요 절대로 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능선에서 가운데로 파고 나가면 나갈수록 사방팔방에서 샷과 투척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질러가지고 센터에서 버틸 거 아니면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심부를 내가 조금 안쪽에서 버티는 팀원은 싸우기보다는 버티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게임에 대해서 패턴과 주도권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알아봤고요. 능선 자기장일 경우에는요, 이제 확실히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셔야 되고요. 능선이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집단지가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집이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도권을 집단지로 잡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모르는 게 있으시면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은 제가 성실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게임의 실력을 늘릴 수 있게끔 이제 인게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상황에서 뭘 해야 하는지 게임의 개인적인 능력과 기량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게임의 방향성이 알고 싶은 방향성이 있으시면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거나 게시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은 성실히 제가 읽어보고 내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